네, 안녕하세요. 리마크 영어국어학원의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입니다. 오늘 5월 2일이죠. 미강고등학교 시험이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1학기 중간고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 옆에서 응원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참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언제나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잘했든 그러지 못했든 나름대로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얻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본인들만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의 준비 과정과 결과 그리고 시험 상황에서의 본인의 대비책이라든지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고려하면서 5월 연휴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제 분석입니다. 출제 영역은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시, 소설, 그리고 극, 수필 요 4가지 갈래를 골고루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문항도 4문항씩 배정했고요. 배점도 고르게 약 16점에서 17점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법은 의문의 변동을 주로 물었고요. 배점은 총 34점 정도 됩니다. 도합 100점이었고 객관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총평입니다. 출제 난이도는 중 정도로 봤습니다. 일단 제가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든요. 이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한테 받게 되는데 점수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쉬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려가 컸던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찬찬히 이제 따져보다 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잘한 학생들은 본인 실력을 잘 쌓아서 결국 만들어낸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난이도 중이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문학 갈래별로 출제를 했는데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좀 고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기본 개념을 충실히 그리고 정리한 학생이라면 좀 익숙한 유형의 문항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변별을 하기 위한 문항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냥 맞추기 위해서 주는 문항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편차가 발생은 하나 아주 낮은 점수의 학생은 현실적으로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문법은 전반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보고는 이거 학생들 참 열심히 문법 공부했었는데 이게 너무 쉽게 나와서 좀 허탈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항은 이제 전반적으로 핵심 개념을 묻고 그것의 사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문학에서도 교과서 기반 작품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습했더라면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는 세부 표현이나 또 정서 흐름 같은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출제되었고 세밀한 감상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는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 지문은 당연히 날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중학생의 티를 갓 벗은 이 학생들이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부 지문은 이제 시와 소설에서 이제 세트를 구성하는 과정에 2가지의 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낯선 경우에 문맥 속 의미나 아니면 또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작품 속의 의미 해석마저도 사실은 약간 꼬여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감상력이나 독해력에 의해서 점수차가 좀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항을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정 갈래인데요. 산속에서와 연필로 쓰기라는 산문시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1번 문항에 이제 5번 선택지였는데 1번 문항에서 틀린 학생들도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제
저희가 시험 전날 했던 이제 직보 자료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얹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미 반복하고 있는 이 산속에서와 문장 종결 방식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종결 방식을 동일하게 구성하다라는 것이 이 두 시의 공통점인데, 이 공통점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다른 선택지들 때문에 좀 고민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 문제는 잘 맞췄던 것 같고요. 문항 중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는 저는 이제 3번이라고 봤습니다. 3번에 김용택 시인의 그대생의 솔숲에서라는 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4번 선택지에 나오는 어떠한 시어의 의미를 판별해내는 그 작업이 결국은 학생의 문학에서의 어떤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시어를 학생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해야 할 일은, 이게 지금 여기 안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그 물어보는 시어들은 대부분 진한 글씨, 그러니까 볼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결국 어떤 글도 단어 하나가 독립된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어느 문장 안에 속해서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했어야 하는 일은 앞과 뒤에 어떤 문맥에서의 그 단어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냥 단어만 보고 단어가 주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접근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했다면 조금 어려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뭐 마지막 연필로 쓰기에서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이라 뭐 이런 이제 뭐 이야기가 이제 선택지로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이 향기로운 영혼의 의미가 뭐냐. 결국 연필로 시를 쓰는 사람이 인생은 뭐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필로 쓰면 어떤 그러한 실수나 상황들에 대해서 좀 뭐 나름의 회복의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찰과 사색을 바탕으로 한 시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보에서도 굉장히 강조했고 수업 시간에서도 언제나 강조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뭐 이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들어갔었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저건 너무 아닌데라고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이제 서사갈래에서요. 이번 관내분실,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번에 학생들이 받은 공통국어 책은 작년까지는 없던 책이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 그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미관고등학교에서 택한 이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는, 창비가 사실 이제 문학 관련한 도서들을 많이 판매하고 출판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 상당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 그리고 뭐 그런 이렇게 트렌드에 좀 어울리는 작품들을 전 선정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관내분실이라는 건데, 이 소설은 먼 미래에 있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죽은 사람의 뭐 영혼을 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사후 마인드 스캐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벌어지는 엄마와 아이의 딸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고민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고자 했던 내용을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저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기존의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조금은 다르게 어떤 인물, 초점 화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좀 작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뭐 해당 문제들을 보면 작중 인물의 관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선택지에 작품 내부의 서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위치해 있다는 건 이제 그건 1인칭 시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사후 마인드 스캐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뭔가 그 마인드를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구분하는 지점도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 4가지 부류 또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학계의 사람들이 그것은 영혼이 없다, 자아가 없다, 의식이 없다로 결론 내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에 제가 그 전전날이죠. 전전날 밤을 꼴딱 새서 사실 만들었던 자료가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소설 뭐 상관없이 그 문장 안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캐치하지 못한 내용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그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새로 썼거든요. 새로 써서 이제 직보 시간에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전 도움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나갔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로 꼽은 것은 8번 문제고요. 8번 문제는 이제 거리감에 관련된 소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거리감 측면에서 서술자와 등장인물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 이 사이에 어떠한 시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감이 좁혀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는데 사실 문제가 변별력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한 이유는 이게 보기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구분을 짓지 않으면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리라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꼽아봤습니다. 다음은 극갈래입니다. 결혼인데요. 이게 참 아주 좀 철학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2015 교육과정에서도 문학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학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실려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는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 문항 중에서 이 결혼이라는 작품이 특이한 건 전통적인 희곡의 어떤 기법이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실험적 기법을 많이 사용한 부분이 사실 중요했던 포인트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잘 낸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실험적 기법 중에 그러니까 어떤 게 실험적 기법으로 쓸 수 있어라는 것들은 학생들이 암기해서 왔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보기에 있는 글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실험적 기법으로 여기에서 이제 요구하고 그것이 적용된 게 어떤 모습인지를 찾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라는 말로 사실 확실하게 이 문항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제시한 방향에 의해서 해당 선택지를 골라가는 것은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암기해서 결국은 진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기 상황에서 결국 선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건 되게 불공평한 일일 수 있어요. 공평한 시험 문제를 내려면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지 안에 있는 상황만을 바탕으로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 문제 안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극갈래 결혼에서 이 문항에 있는 글들을 잘 읽었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항인데요. 제가 시험 전날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손모가지 건다고 얘기했던 그 문항이 요건데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소설과 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항, 또는 희곡의 장면을 시나리오로 바꿔서 영화화시키는 어떤 그런 영화의 대본으로서의 시나리오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문제였고 저는 난이도도 변별력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1학년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핵심을 놓고 이 학생한테 뭘 가르칠 거고 이 학생이 어떤 점이 향상되기를 원하냐, 신장되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갈래로 구분이 되고 각 갈래는 이러한 종류의 글들이 있는데 이 종류의 글들 간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학생이 구분해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핵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문제였다 생각하면서 또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단원이 하나로 탁 정해놓고 대단원에 있는 소단원이 전부 난다고 하면 사실 그들 간의 비교나 대조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대부분 낮거나 그렇게 틀린 문항이 많이 있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었다면. 하지만 이제 제가 제일 강조했던 문항들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관한 어떤 내용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음운의 변동이지만 사실 음운 자체가 결국 이제 자음과 모음 또는 소리의 길이 형태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소리가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인데 그 음운이 그런 말들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자음이 어떻게 튀어나오고 그것이 변동이 됐을 때 어느 위치에 있던 무엇이 혹은 어떤 방식으로 발음하던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비음화야, 이게 유음화야 하는 것보다 더 실체적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음체계표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 보기를 보여주고 그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22번 문제인데요. 실질 형태소가 붙느냐 형식 형태소가 붙느냐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국외음화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였고요. 아주 까다롭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이제 학생들이 기분이 좋은 지점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시험 잘 본 학생들한테는 그래 잘했는데 그냥 거기까지 라고 했고 시험을 조금 못 본 학생들한테는 그래 아쉬울 수 있는데 그것도 거기까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본 시험 있잖아요. 전체의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334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1점 까먹는 게 여기서 10점 까먹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학생들이 촘촘하게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험의 경우는 수행평가 1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영향을 좌우합니다.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단 1점도 깎이면 안 됩니다. 수행평가에서 1점도 깎이지 않을 만한 방안을 고민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학교 선생님한테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내는 어떤 과제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해 나가시면서 수행평가를 좀 완료 잘 하시고요. 기말고사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서 되게 공격성을 띤 시험을 출제하는 것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너무 없는 상태고 또 1학년 1학기에 미강고등학교는 수학여행도 수련회인가요? 네, 수련회도 다녀온 상태고 학기 초에 수업이 좀 결손된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제 그걸 생각한다면 기말고사에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고 그 많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이제 좀 풀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학생들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거 바탕으로 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좀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그렇게 이번 시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마크 영어국어학원 영어 가르치고 국어 가르칩니다. 제대로 하고 싶다면 한번 오면 좋겠어요. 와서 미강고등학교 현재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국어 수업은 5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이번 주말에는 수업 없고요.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토요일에는 7시부터 10시, 일요일은 12시부터 3시까지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지금 5월 24일이죠.
그때가 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피지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그런 수업을 지금 브릿지 수업으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조금 더 학생들이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신만 하는 학생은 그렇습니다. 학원 뭐 등록이나 어떤 수업 진행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31-792-5363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